실행되는 코드를 먼저 보기 전에 배열의 선언법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는 선언하는 방법을 먼저 이해하기에 앞서서 배열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그 종류에 따라 선언 방법이 달라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열에는 크게 정적 배열이라고 하는 실행 도중 배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없는 배열이 있는 반해 실행 도중 동적으로 배열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배열로 나눠지며 정적 배열과 동적 배열은 선언하는 방법이나 사용법이 다소 다릅니다. 그리하여 정적 배열과 동적 배열로 나누어 배열의 선언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배열은 정적 배열이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에서 배열의 크기를 예측하여 미리 정하고 그 크기에 맞춰서 실행 도중 변화되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을 정적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배열의 형태가 정적 배열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적 배열을 통해 자바에서는 정적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 동적 배열은 자바의 콜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이 별도로 선언되어 있으므로 콜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후반의 챕터에서 동적 배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적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정적 배열은 미리 배열의 크기를 미리 예측하여 크기 값을 정하시게 되는 건데요. 배열의 값을 거기에 들어갈 배열의 값을 미리 알 경우와 배열의 값이 미정일 경우에 선언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교재에서는 배열의 값을 미리 알 경우, 즉 선언과 동시에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 경우 생성하는 방법을 1번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배열의 값이 미정일 경우에는 new 연산자를 이용해 생성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배열의 선언법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값을 알 경우 배열은 다음과 같이 브리스 기호를 이용하여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형식은 배열명과 함께 값을 대입하는 데 있어 브리스 기호를 이용해서 값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 값을 여러 개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 값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배열의 하나의 이름 공간 안에 관리되는 여러 개의 값들은 그 형태가 같아야 하고요. 그렇게 선언된 데이터의 값을 예를 들어 인티저형이라고 하는 기본형의 데이터 중 정수형을 여러 개 다루기 위해 선언을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int라고 하는 정수형의 데이터 정보를 여러 개라고 하는 대괄호 기호를 넣으시고요. 배열의 대표 이름 하나만 선언하신 후 값을 알 경우 선언과 동시에 값을 바로 대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예제는 이와 같이 선언된 데이터 정보를 정적 배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 예제 6-1을 통해서 직접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1번을 살펴보시면 정수형 10부터 100까지 10개의 데이터를 ARR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에 담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한 데이터 드림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배열 ARR이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를 배열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그것도 정적 배열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와 함께 이 예제는 값을 초기화하는 것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10개의 데이터 공간을 다룰 수 있도록 고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언된 ARR은 메모리 구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음과 같이 전체적인 10부터 100까지 10개의 데이터 공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시스템에서는
물리적으로 10개의 공간을 확보한 후 차례대로 값을 저장하게 되고요. ARR의 변수는 10이라고 하는 데이터 공간이 할당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 번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니까요. ARR의 값이 만약에 주소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주소 값이 할당된 것이 없게 되면 실제로 이 값들이 메모리상에 없다. 즉 참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이 ARR의 값이 항상 주소 값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요 각각의 값들을 참조하는 명령어를 쓰셔야 합니다. 이때 ARR은 주소를 다루는 데이터 변수이므로 만약에 널 값을 가질 경우라면 주소 값을 다루는 변수의 경우 값이 널일 경우 현재 값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되므로 널 값을 조사하여 값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배열의 값의 할당에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실제 여러분들의 코드에는 데이터 ARR이라고 하는 배열 정보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부터 먼저 수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널 값인지 아닌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이 ARR이라고 하는 시작 주소 번지의 값이 널이 아니라면, 즉 데이터의 값에 문제가 없다면, 할당된 곳에 문제가 없다면 i는 0번지, 이걸 인덱스로 사용할 카운트 변수입니다. i는 0에서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10개의 요소이니까요.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 가면서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ARR의 i번째라고 하는 참조 명령어를 이용하여 해당하는 값을 읽어오도록, 즉 여기서의 i는 ARR이 가지고 있는 시작 번지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보셨던 요 오프셋 개념의 인덱스라고 불리우는 떨어진 위치, 시작 번지로부터 떨어진 위치 값을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해서 9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 요소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참조 명령어를 통해 각각의 요소 값들을 참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차후 10이라고 하는 값을 다루시기 전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수를 쓰시지 않고도 ARR의 length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배열의 길이 값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10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정적 배열을 선언할 때 초기 값이 아직 미정일 경우에 어떻게 선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제와 동일하게 정수형 데이터 10개를 값을 다루고자 하는 배열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때의 크기는 한번 정해지고 나면 실행 도중 변경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정적 배열 10개의 공간을 인티저형으로 확보해달라는 명령을 내리실 때에는 int라고 하는 각각의 데이터의 형태와 데이터 형태의 int를 쓰시고요. 배열 선언문인 대괄호를 쓰신 후 배열명을 쓰시고 앞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미리 초기 값들을 나열해서 선언해왔던 방법과 다르게 초기 값이 현재 미정인 상태일 경우에는 new라고 하는 메모리 할당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이 대괄호를 쓰신 후 데이터의 실제 크기, 처음에 정하신 크기인 10을 넣어서 표기를 해주시면 초기 값이 미정인 상태에서도 데이터 10개짜리 정적 배열을 다룰 수 있는 배열 공간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실제 이렇게 선언된 데이터의 배열 공간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메모리의 형태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요. 우선 new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하여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 이는 전체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 중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그러니까 값이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new를 사용한 실제 데이터 공간 10개짜리 공간은 힙이라고 하는 공간에 할당이 되게 되고요. 이 힙이라고 하는 공간의 첫 주소 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ARR은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 별도 따로 할당이 돼서 ARR이라고 하는 배열명 안에는 힙이 가지고 있는 힙 영역의 첫 번째 주소값만을 가지게 되어 힙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에는 정수형 int라고 하는 정수형 데이터 공간을 할당할 수 있는 4바이트 공간이 총 10개가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이용하여 할당이 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실제 힙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의 영역에는 데이터 초기화할 값이 없는 상태이므로 C 자바 JVM에서는 그 초기값 대신 int라고 하는 정수형일 경우 0이라고 하는 미리 정해진 값으로 초기화를 대신하여 힙 공간의 10개의 공간을 값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int라고 하는 배열 공간 ARR을 초기값 없이 지정된 형태의 뉴연산자를 이용하여 할당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메모리 공간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힙은 자동으로 초기화까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언된 메모리 공간은 앞서 초기값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정적 배열을 선언하여 참조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ARR이라고 하는 메모리의 주소값, 배열의 요소의 첫 요소값을 가지고 있는 곳의 주소값을 이용하여 참조 명령어를 이용해 각각의 요소들을 참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역시 인덱스 오프셋 개념을 활용한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하고자 한다면 ARR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 번지로부터 0만큼 떨어진 곳에 해당하는 값을 힙으로부터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표현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실제 초기값이 미정인 경우에 정적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예제 6-8을 이용하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8의 예제를 보시면 배열 ARR은 정적 배열 5개의 데이터를 임의로 갖고 있는 형태로 선언이 되었고요. copy라고 하는 변수는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이용하여 ARR의 배열 길이 값을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는 문법을 활용하여 크기를 동일하게 ARR과 동일한 크기로 정적 배열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때 카피에 들어갈 메모리의 초기값은 아직 미정인 상태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물론 힙에 잡혀있는 실제 메모리의 물리적 연속적 공간은 0이라고 하는 값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이 카피라고 하는 변수의 각각의 요소를 참조하시는 방법은 역시 초기값이 있을 때와 초기값이 아직 미정인 경우와 모두 동일하게 대괄호를 이용하여 대괄호 안에 인덱스 값을 이용하여 해당하는 각각의 요소 값을 식별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i를 0에서부터 최종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각각을 매번 반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ARR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읽어들여 카피에 해당하는 메모리 공간으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대입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ARR에 있는 값이 카피 영역으로 복사되는 코드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값에 저장된 값을 같은 방법으로 참조하여 해당하는 값을 읽어오도록 하는 문장이 11번 라인에서부터 13번까지 수행이 되도록 되는 것이죠. 실제 이 문장을 수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콘솔 창에 해당하는 ARR에 해당하는 각 다섯 값의 값이 카피라고 하는 배열 공간으로 이동되어 동일한 값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열에서의 마지막 주제인 다차원 배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은 2차원 이상의 같은 데이터의 자료형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루는 배열을 다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즉 2차원 또는 3차원 배열을 총칭해서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고요. 다차원 배열의 선언 방식은 데이터형 모두 배열의 경우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의 형태가 같아야 하므로 하나의 데이터 형태를 선언해 주시고 중괄호를 차원의 개수만큼 대괄호를 차원의 개수만큼 표기를 해 주시면 해당하는 차원의 배열을 선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모두 세 가지 모두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고 동일한 배열로 인식이 됩니다. 다차원 배열의 선언은 다차원 배열에 사용되는 대괄호의 개수를 차원수만큼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조 방식 역시 가로와 세로 또는 높이가 더 추가되는 차원의 개념이 더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실 때에는 역시 차원 개수만큼 대괄호를 더 추가를 하여 표현하시게 되겠고요. 이때 차원은 행이 우선인 자바이기 때문에 행열이 되겠고요. 3차원의 경우에는 행, 열, 높이 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순서에 차원에 매핑되는 순서의 의미에 맞게 원하는 요소를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예제를 통해 다차원 배열의 사용법을 익혀보시도록 하시죠. 다음과 같이 예제 6-9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제 6-9에서는 다음과 같이 2차원 형태의 배열을 초기값을 가지고 있는 미리 알려진 형태의 2차원 배열을 다루고 있는 예제인데요. 중괄호를 중복해서 표현함으로써 2차원 배열의 형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때 모든 요소가 다 정수형이기 때문에 배열로 선언 가능하게 되고요. 1차원짜리가 총 3개가 더 가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차원 형태의 배열로 선언하시게 되겠고요. 이때 각각의 요소는 우선 첫 번째 행의 요소는 ARR의 0번이라고 하는 행번원을 통해 모든 이 요소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ARR의 0이라고 하는 표기에 해당하는 실제 값은 10이라고 하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 값이 10이라고 하는 곳이 1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곳의 주소값이겠죠. 그 다음 행에 역시 ARR의 1이 되겠고요. 이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요소의 첫 주소 번지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ARR의 2번. 네,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다시 이 안에서 ARR의 0번째의 행 중 첫 번째 요소 또는 첫 번째 요소면 0번이 되겠네요. 10은 ARR의 0이 되겠고요. 20은 ARR의 1이 되겠고요.
30은 ARR의 2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표기를 활용하여 각각의 요소들을 참조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 전체 길이 값을 표현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행의 길이를 먼저 우선 알아내고 그 다음 각각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행마다 가지고 있는 요소들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전체의 모든 행의 요소들의 개수를 표현하진 않았고요. 첫 번째 행의 요소 개수를 표현하도록 했으니까 값은 4가 나와야 되겠죠. 실제 이 코드를 수행해 보시고 난 후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정적 배열, 특히 정적 배열에 대한 사용법과 처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동적 배열은 별도의 콜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자바에서는 제공하고 있으므로 콜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동적 배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